창창창 TV 제 83호 소유가 나온다. 소유가 나온다. SCU 창을 여니 청청청 TV로구나. 희망의 메시지 창입니다. 창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또 위험한 강, 높은 산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비채널 화이팅! 네. 아마 지난 주간에 부부의 날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부부의 동행이 뭔가를 의미하는 그런 첫 창의 서막을 가져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사기획 창. 소희님, 네. 6월 1일부터 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세, 월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네. 사실은 그 6월 1일부터 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이 돼요. 네. 뭐 수도권, 광역시, 8개 시도 전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되고 월세가 또는 30만 원 초과 전월세가 신고가 대상이죠. 이게 대상이에요. 네. 이게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네. 월세가 3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그 무조건. 거래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입니다. 네.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지방 자치단체 돌면서 세부적인 실무 교육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거기에서 나와 있는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상식 Q&A로 풀어보는 전월세 신고 상한제. 네. 소희가 답변할 테니까. 네, 소희가 소희가 묻겠습니다. 한번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이 전월세라면은 이제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나오는 건데, 네.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무엇을 신고해야 네. 하나요? 그런 내용이죠. 네. 일단 그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네. 일단 계약이 거래가 되면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네네.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센터 통합민원에 통합민원 창구에 일단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면 되겠군요. 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신고하면 절차는 간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계약서를 쓰면 각자 한 장씩 갖고 부동산이 갖고 있었던 것을 네. 그냥 그것만 이제 갖고 있으면 그걸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뭐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뭐 인적사항 당연히 나올 거고 네. 해당 주택에 대한 주소, 면적, 보증금, 월세금액, 계약금액 이런 필요한 기재사항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 신고할 때는 거기에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거래액이 적어서 뭐 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람도 가끔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뭐 금액이 많고 적고도 계약서 쓰는 것은 무조건 해야 원칙인데 되는 거군요. 일단 통장 뭐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네. 통장 입금 명세를 입증 서류로 대신해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신고는 누가 하나요? 집주인이 하나요? 세입자가 하나요? 두 사람 중 한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적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뭐 집주인이 하게 되면 세입자는 안 해도 되는 거고 네네. 또 세입자 하게 되면은 집주인이 하게 되는 거고 네네. 공동으로 뭐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계약 후 며칠 내에 꼭 해야 된다. 30일. 예.
그러니까 이게 30일이라는 기간을 준 게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네. 전입신고 전에도 우리가 계약서를 미리 이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전입신고를 해야만이 그날로부터 어떤 확정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입신고를 설령 하지 않았다도 치더라도 네. 전월세 계약서가 이행이 되고 바로 신고가 되게 되면은 네. 그게 확정 일자로 가름이 돼요. 네네. 예, 예. 그럴 때 굉장히 효력이 강한 거죠. 아. 예. 그리고 향후에 네. 뭐 전입이 이루어졌다면 그때 가서 이제 2주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그게 더 정확한 확정 신고가 되는 거죠. 네. 네. 보통 계약 기간 하면 1년 또는 2년인데 그렇죠. 단기 계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 뭐 서울에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올라와 있다. 이래서 사실은 짧게 뭐 한 3주일짜리 월세를 계약하려고 할 때도 이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이에요. 어머, 그래요? 예, 예, 예. 네. 그런 이제 신고 기간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이전에 계약이 종료됐는데 네. 뭐 3주일짜리 단기 계약인데도 꼭 뭐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 물론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신고를 원한다면은 네. 계약 기간 관계없이 신고를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30일 이내니까 30일 이전에 변동사항이 있어버린다면요,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꼭 임차인이 이 보증금을 단기를 할지라도 내가 보호받고 싶다.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두면 본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무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서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우려되지 하지 이건 않을까요? 통하지 않아요. 않아요? 예, 예. 네. 일단은 모든 그 신고를 투명하게 네. 하자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편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기간 또 여러 가지 거주 일수 합산해 가지고 네. 다시 재산정되는 이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편법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전세 계약을 한 뒤 네. 2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신고는 언제 해야 될까요? 전세 계약한 날입니다. 전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사와 관계없이 네. 계약을 한 날로부터 이 신고를 30일. 하게 되면은 바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떤 불이익이 오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여기에서 뭐랄까요 보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좋은 제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신고 기간은 네. 어차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것이지 네. 마지막 잔금일이다 뭐 그런 거는 여기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전입 신고 하잖아요. 예. 이사하면. 근데 전입 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되나요? 글쎄, 뭐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임대차 거죠? 신고가 되고 확정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단지 이제 어떤 경우죠?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 날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있죠.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공백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다음에 전입 신고는 실제 전입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이게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규정은. 네. 그것만 잘 지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보증금에 대한 네. 보호를 받는데 네. 완전한 장치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연장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연장 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보니까 최초의 신규 계약이든 네. 갱신 계약이든 네.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네. 보증금도 변동이 없고 네. 또 월세도 변동이 없는데 굳이 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용해서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의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 때 하는 신고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이게 다시 재계약이라는 것, 네. 갱신이라는 점을 꼭 밝혀줘야 합니다. 네.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를 해서요. 네. 정부는 이제 임대차법을 좀 더 보완 개정을 하게 되면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에 갱신 여부, 그 다음에 갱신 전 보증금 월세
이런 걸 추가로 기재하도록 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서, 표준 계약서만 보더라도 이전에 보증금이 얼마였구나, 월세가 얼마였구나.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갱신 표준 계약서에 어떤 변동이 있구나를 한눈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의 가장 그 키포인트가 뭐지요? 2년 내에 5% 이상의 상한이, 인상의 상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눈에 표준계획 한눈에 보게 되면은 2년 전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또 현재 시점에서 보증금 월세 얼마여서 5%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전월세 그러면 이제 상가하고 아파트가 주 부동산이 되겠지만 뭐 굉장히 다양하게 신고 대상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다세대 주택, 아파트, 뭐 그 주택 임대차 보호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심지어 뭐 판잣집까지도 모두 그렇군요.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신고 정보는 언제부터 일반에 공개되나요? 일반에 공개되고 열람될 수 있는 시기가요. 아마 금 하반기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그 실거래 어떤 정보가 계약 일자, 가격, 계약 갱신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정보는 그렇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신고 정보는 여러 군데에서 그 동의를 구해서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가 근간이 돼가지고 작성이 됐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그 전월세 계약할 때 대출이죠. 그러면 은행 같은 데 연계해서 전세대출 활용하는데 방안이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겠죠. 뭐 대출 신청인이 뭐 계약자, 계약서와 확정일자, 증빙일자 제출하지 않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아마 그대로 기존 신고 정보만으로도 대출 가능 여부가 파악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이 많이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잘못 악용해서 허위 신고나 또는 미신고에 대해서 처벌되는 그런 수위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과태료가요. 100만 원이 부과돼요. 100만 원이요? 적지 않은 금액이군요. 허위 신고가 됐든 또 어떤 이유로 미신고가 됐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도 계도 기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 5월 31일까지 뭐 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 아무래도 계몽이나 이런 지도 그런 입장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고 우리에게 좀 섬세하게 생활에 닿아올 수 있는 전월세에 대한 내용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잘 잡아서 또 설명도 간결하게 해주셔서 소유님 감사합니다. 많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우리 소통 광장의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 신세대를 통하여 통통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희가 준비한 사자성어는 한번 불러주실래요? 유단취장입니다. 유단취장. 있을 유, 짧을 단, 취할 취, 장. 길장 그러나요? 장장, 길장. 어떤 뜻이죠?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볼 줄 알고 또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우 이익 선생님이라고 잘 아시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양면을 모두 볼 수 있는 통섭의 가치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통섭이라는 게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으로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봤을 때 단점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단점 뒤에 숨어있는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고 나 역시도 장점이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비난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빛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아주면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요. 당당하게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단점, 있죠. 장점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가 그 상대방의 네. 단점만 들춰내려는 그런 것보다는 그다음에 장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볼 줄 알고 취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유단, 취장.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쉬우면서도 좋은 뜻이 담겨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신조 시간인데요. 그래요? 오늘 신조는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또 따끈따끈한 신조 같아요. 네, 우리 어떤 내용이죠? 소유님이 요새 너무 실력이 일치월장하시는 것 같아요. 신조어에서. 신조 전공 소위님이신데.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세요. 포모. 포모. FOMO. 이렇게 영어 이니셜을 딴 거죠? 이니셜을 땄는데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FOMO. 소외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대충 감이 와요. 아시겠죠? 저도 요즘 정말 자꾸만 뭔가 좀 남들이 다 가는 길에 못 내가 가고 거기에 있는 참여하지 것 못하면은 뭔가 내가 뭔가 거기에 정보가 느린가? 뭔가 네. 그게 소외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이 탓도 있나요? 더 바짝바짝 알 것 같아요. 어떤 짓이죠 이게? 예, 요즘? 젊은 사람의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예.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 그렇죠. 특히 요새 사실 광풍이 불다시피 뭐죠? 한 코인 맞아요. 아시죠? 이거 갈 수도 없고 예, 안 할 수도 함부로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코인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누구는 300만 원일 때 사서 8천까지 이런 얘기들이요. 뭐 얘기가 잘 안 너무 되죠? 가정하면 안 되고요. 아니요, 가장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그런 열기. 예. 그런 열기 때문에 조바심을 하는 그 투자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소문은 그렇고요. 소문은 그래서 내가 나만 하려니 겁이 나고 안 하려니 도태되어져 있는 것 같고 이게 부동산도 그렇고 요새 코인, 증권 이런 재테크가 굉장히 불안한 수위에 올라 있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 때문에 포모 증후군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요. 네. 이게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현상에 푹 빠져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차세대까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줄까봐. 이어질 위험이 계속 이어질까봐 걱정이거든요. 한때 뭐예요? B2, 또 뭐예요? 연끌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 바닥까지 영혼을 빚내서 투자. 네, 영혼을 영혼까지 팔아서 끌내서 투자하고 이런 그래서 이런 게 성공하는 얘들이 사실 주위에 좀 있다 보면 다 급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희님, 네. 그 결론을 잘 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갖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본인의 의지가. 이 연구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지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접근하고 또 공부하라는 내용도 말씀하시네요. 네. 너무 또 그 코인의 광풍이라 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이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을 또 한번 복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건전한 투자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외된 것에 대한 두려움만 아는 채 어떤 포모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걸 적극적으로 열심히 탐닉하고 예.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심의 단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본인의 신중하게 의지. 본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갑자기 저도 두근두근해지는데요. 포모 증후군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유머 웃음 보따리 시간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소일소 한마당 코너로 가보시죠. 네, 참 훌륭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가 있어요.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 쉽지 않잖아요. 않은데 어떤 자식이 아버지죠? 존경하는 아버지, 그건 잘 산 아버지인데 네. 소연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저도 한때 거지 부자가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거지 아버지 아들이 네. 거지 부자가 네. 그러던 어느 날 다리 밑에 자는데 하는 화재 나는 고가도로가 서울 시내 사방에서 소방차들이 윙윙 거리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지 아들이 아버지 왜? 우리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제날 염려가 없네, 아버지. 그래, 그게 다 애비 덕이니라. 난 진짜 참 아빠 잘 만났다. 훌륭한 아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순수한 눈으로 본 훌륭한 아버지 얘기예요.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지의 애비와 네. 아들의 대화입니다. 네. 참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네. 앙콜 아재 개그 썰렁하니까요. 네. 유머 수수께끼 3가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는 질문을 좀 해보려고요. 공중에서요, 참새하고 독수리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누가 살았겠어요? 참새가 살았겠죠? 독수리는 죽었대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아니, 독수리가 산 게 아니라 참새가 살았어요? 예. 이거 보기 힘든 현상. 읽기 어려운 현상이죠? 네. 자, 사과를 깎을 때 저도 습관적으로 그러는데요. 어머니들 잘 그러잖아요. 과일 깎을 때 칼로 탁 때리고서 이렇게 껍질을 까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 칼로 깎으면 사과가 아프지 않겠어요? 예. 통증이 없도록 기절시키려고. 이렇게 썰렁합니다. 자, 요새 이제 남양 특집 하면서 드라큘라 시리즈가 이제 방송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드라큘라 집안에 가훈이 있다 그러네요. 네. 그 가훈이 뭘까요?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예요. 네. 드라큘라의 집안의 가훈이잖아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느니라. 세상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장장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모두 장장장 뿐일래.